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서울시에 몇 분 사신지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죠? 약 1,400분이 사십니다. 서울 시내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 100세 이상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몇 세까지 사는 게 제일 좋으냐 해서 많은 의학자들 연구를 했는데 한 120세까지 살 수가 있다는 게 의학자들 연구입니다. 그래서 100세 사는 것이 이제 획일이 되지 않고 아주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100세를 살 수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을 봤더니 2019년도에 2년 전에 100세 65세 인구가 9.1%인데 2067년에는 18.6% 약 배밖에 증가를 왔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9%에서 2067년에는 46.5%로 세계에서 어르신 인구가 가장 늘어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래 살 때 우리 100세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건강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생활비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는 시간에 어디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슨이 관장님이 와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손수 다 만지고 전부 만들고 새벽부터 와서 모든 것을 본서시고 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시설 밑에서 이렇게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수명이 보통 남녀 합쳐서 71세 정도가 건강 수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1세 때는 잘 달라지겠잖아요. 한 5년 지나니까 달라졌죠. 그런데 평균 수명은 82세, 81.9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병치레를 얼마나 하냐? 약 11년 이상을 병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는 약 11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건강 수명하고 최근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 연령을 봤더니 85세가 됐다. 그러면 약 14년 동안을 우리가 병치를 하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100세의 장수 비결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100세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무조건 적게 먹지만 말고 젊을 때보다는 조금 적게 먹는다. 무조건 소식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꼭 그대로 먹는다. 시간 들쭉날쭉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은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짠 음식을 멀리한다. 나이 드시면 튀김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튀김은 체격이 좀 굉장히 날씬한 분들은 좀 드셔도 되겠지만 좀 내가 좀 체중이 과다한 분 튀김은 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나 당뇨병은 없는가 이게 문제가 없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수명이 14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나 일자리도 없는데 되고 일을 어디 가서 하느냐? 일 만들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복지관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일을 만들어면 돼요. 꼭 일자리 있어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마저도 14년 먼저 죽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바쁜 노인은 치매가 없어요. 치매가 없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괜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닐 때 오래 살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한국 장수인의 특징, 우리나라 오래 사는 사람들하고 쭉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해봤더니, 첫째는 하루에 자는 시간이 9시간 이상 잤어요. 9시간 이상. 두 번째는 하루에 3끼 음식을 꼭 먹고 규칙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혼자 먹지 않고, 혼밥하지 않고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19분 이상, 한 20분 정도는 드셔야 해요. 빨리 5분 내에 드시지 말고, 그래서 최소한도 20분 이상은 대화하면서 먹는 게 좋았다. 그 다음에 영양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했고, 스스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규칙적으로 먹었고, 그 다음에는 술을 적게 먹고 담배를 안 피웠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100세를 살았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 하시는 분들 다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김영도 다 나왔어. 사진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과거에 이조 시대에 우리 임금들은 얼마나 살았느냐? 선조라는 분은 56세를 살았고 종종은 54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조 시대에 평균 임금의 평균이 37세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가 1950년 한국동란 6.25 사변이 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세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벌써 가셨어요. 그때가 만약 벌써 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90세를 살았고, 윤보선 대통령 93세, 박정희 대통령은 총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요. 윤보선 대통령은 젊었을 때 영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무래도 환경이 좋고 음식도 좋고, 그래서 오래 사셨어요. 현재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현재 다 박근혜 대통령 살아계시죠. 자, 그러면 노인이 와서 가장 어떤 병들이 문제가 되느냐? 백내장,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백내장 보면 제일 여기 보면은 눈이 하얗게 끼어 있잖아요. 이 백내장이 문제가 됩니다. 이 백내장은 시력이 저하되고 점점 흐리고 안경을 바꿔도 되지 않고 햇빛을 뜯어 눈이 쉬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그때는 백내장은 여기 오신 분들은 백내장 증세에서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연세가. 수술하면 훨씬 좋아요. 저도 백내장 수술할 때 정말 좋아요. 안경 안 써요. 안경 안 써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을 예방하려면은 가능한 한 선글라스 쓰면 좋아요. 그러면 어디 좀 미안해서 안 쓰는데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햇빛을 정식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해주시고 술, 담배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치매 얘기하겠습니다. 치매는 아주 좋죠. 여러분들 다 들은겨. 오른쪽에 있는 뇌는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걸 사진을 MRI를 찍은 거고, 이건 치매에 있는 거, 이건 또 MRI를 찍었더니, MRI 찍어봤더니 구멍이 뻥뻥뻥 났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MRI는 이렇게 잘 생겼는데, 이거는 구멍이 뻥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사람은 뇌에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치매는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치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축적돼서 뇌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소위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그런 백신이 나와가지고 얼마 가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은 뇌 혈관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심장 질환이 있다, 뇌졸중이 있다, 이런 걸 때는 치매가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뇌에 종양이 있다, 무슨 약물 중독이 있다, 이럴 때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냐? 2000년대에는 약 83만 명입니다. 2024년도에는 100만 명이 되고 2039년에는 20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50만 명 있을 때 치매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1인당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치매 때문에 환자를 돌봐주는 시간이 적게는 6시간, 많게는 9시간 돌봐줘야 해요. 그러면 치매가 50만 명 있을 때 비용이 우리나라가 10조 3천이 들어요. 100만 명이 되면 20조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다. 이게 그겁니다. 자, 치매 의심 증상은 여러분 뭐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냉장고에 넣고, 시계를 냉장고에 넣은 사람도 있고, 자꾸 없어졌다 그러고,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판단력이 흐리고, 여러 가지, 아까 이게 물건을 잘못 감수하고, 성격이 변화하고, 자발성이 감소해요. 자,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세요. 100명의 어르신을 봤더니, 술 끊은 사람이 봤더니 11명이 치매가 좋아졌어.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더니 14명이 좋아지고, 뇌 손상을 예방하면 1명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울증을 관리하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살찐과 비만을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꾸준한 운동의 경우에 가장 치매 예방이 좋았다. 이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여러분 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이라고. 풍은 두 가지가 하나 막힌 것이 있고 하나는 출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것은 뇌경색, 밑에는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뇌졸중 환자들, 그 중풍 환자들은 뇌가 막히는 경우가 약 76%가 되고,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약 3분의 1에 24%가 돼요. 그럼 그 원인은 뭐냐?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뚱뚱하고, 심장질환이 있고, 운동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또 남성이 많고, 가족력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뇌졸중 증상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변에 말이 어두러고, 손발이 저리고, 그 다음에 한쪽 눈이 감는 이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뇌졸중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뭐 아주 쉬워. 여러분 아는 겁니다.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싱겁게 먹고, 생선 많이 먹고, 하루에 30분 이상, 최소한 5일 이상 운동하고, 체중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중풍의 원인이 증상이 생길 때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응급실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남성분은 한 분 계시네, 두 분, 세 분 계세요. 여기 전립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여러분의 할아버지께서 잘 보시죠. 계속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는 건 되게 보통 나이가 60대가 되면은 60대의 60%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고, 70대가 되면 70%가 그렇고, 80대가 되면 80%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와요. 그런데 보통 전립선은 여기 이게 전립선인데 보통 어른이 되면은 약 호두알 정도, 20g 정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일종의 호르몬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해서 전립선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왼쪽이 이게 전립선인데 여기는 막 꼬리 모양으로 커졌죠. 그러니까 20g 이상 커지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이 안에가 요도가 있는데 요도를 자꾸 눌러주기 때문에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소변도 복원해서 또 보고 싶고, 어떤 때는 자다가도 오고, 화장실 가서 아무리 소변이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전립선 비대증 온다. 이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는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가 아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여기가 무슨 체온제로 섰다고 어쩌고 치고 늦어요. 그 유명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집이 저기 장충동인데 거기서 저녁에 지금 가슴이 뻐근하고 이상했는데 바로 그때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이분이 좀 집에서 먹다가 늦게 순창병원으로 갔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순창병원한테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골든타임이. 그것에 이제 순창병원에서 손을 못 대고 자기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이미 시간은 늦어서, 그래서 그
식물인 걸로 있다가 어디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5분 이상 극심한 흉통이 생기고 뭐 체압 같은 이럴 때는 손발이 막 찬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그다음에 얼굴이 하얗게 돼요. 그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 여기 나왔죠. 심근경색의 골든타임 5분. 심근경색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스테트 집어넣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과거에는 심근경색 걸리면은 10명 중에 4명이 죽었어요. 요새는 10명 중에 1명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빨리만 가면은. 예. 자, 작년에 이 최근에 나온 이게 신문입니다. 최근에 불과 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작년에 심장질환 환자가 162만 명이 늘어났어요. 160만. 근데 작년 이제 4년 전보다 17%가 늘어났는데 이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한번 봤더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질환이 계속 늘어가지고 또 과거에는 그 진단 기술이 별로 좋지 못해 지금은 진단이 좋으니까 저건 4년 동안에 심장질환 환자가 17% 늘어났다. 심장질환의 대부분은 심근경색 협심증인데 제일 밑에 파란거는 두껍게 쓰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저염식,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은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체크하고 관리하면은 심장질환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폐렴 여러분 주변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새 폐렴 맞고 요새 독감주사 맞는 철입니다. 폐렴 주사 하나만 잘 맞아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50%를 줄이고 폐렴과 독감을 같이 맞으면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81%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을 63%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렴과 감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폐렴은 4일 이상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심한 기침이 나고 노란 가래가 나오고 그리고 감기는 보통 2, 3일이면 끝나고 그렇게 고열이 많이 안 나요. 인후통이 나고 콧물이 막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3, 4일 이상 기침이라고 열날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또 왔죠? 2주 이상 계속된다. 가래 기침이 숨쉬기 어렵고 숨이 찬다. 자다가 숨이 막힐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쌕쌕 소리가 난다. 숨 쉴 때 휘파람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바로 폐렴의 증세입니다. 자, 폐렴의 예방법은 아까 얘기같이 손 잘 씻고 사람 많이 먼데 가지 말고 현미밥 같은 거 먹고 컨디션 좋지 않으면 일출 같은 거 금하고 미정이나 물을 자주 마시고 만성 환자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대사증후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쉽게 말하자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심장, 이런 동백경화 이런 얘기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여기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은 대사증후군 환자입니다. 첫째는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여성은 85cm 이상, 남성은 90cm. 그 다음에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혈압이 130, 85 이상. 세 번째는 공복의 혈당이 100 이상.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콜레스테롤이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 몸에 지방질이 넘쳐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질이 넘쳐흐르면은 인슐린이 잘 기능을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 당뇨병 여러 가지 병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려면은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육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단 음식, 탄산음료 지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우리가 빵이나 국수나 밥은 우리가 총 먹는 것에 50% 미만을 먹는 게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고 일주일에 최소한도 30분 이상 5일 이상 운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하고 고혈압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체중을 10kg를 감량하려면은 혈압이
위 혈압은 25, 아래 혈압은 10이 떨어져요. 당뇨도 떨어져요. 요새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한 20kg 뺀 것 같아요. 아마 그 성인병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위 고혈압은 소위 특히 체중 감량하면은 가장 좋고 짜게 먹지 않고 운동 많이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뇨병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당뇨병 환자는 우리나라 여기다 당뇨병 환자 계실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그 저항이 증가해서 당뇨 발생하고 또 유전적으로도 발생. 여기 나왔습니다. 유전, 운동 부정, 생활 습관, 약물, 노화, 스트레스, 과식, 비만 이게 바로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우리 몸에 피 속에 여러 가지 지방질이 많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동맥경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척추 질환, 허리 아픈 사람 많죠. 우리 문수희 관장님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허리 아픈 사람 많죠. 허리 아픈 사람 많은데 척추 환자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2013년도에서 16년 3년 동안에 약 20%가 증가됐어요. 척추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척추 질환 대표적인 원인은 퇴행성 척추증, 조갑판 탈축증,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여기 보겠어요? 이건 퇴행성 척추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 소위 말해 뼈도 달아지고 모두가 달아집니다. 소위 기계가 낡아져요. 낡아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닳듯이 척추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앞쪽의 추가판과 뒤쪽의 관절 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차를 오래 타고 일어날 때, 허리를 구부리고 일할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척추, 퇴행성 척추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이 디스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란 걸로 되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노란선 이건 뭐냐면 신경이에요. 이게 쿠션 역할을 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데 이것이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신경이 눌려서 밑에 하부에 통증이 옵니다. 허리도 아프지만 하부에 다리에 통증이 와요. 이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가 퇴행성이 오면은 이 척추뼈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요. 뒤에 것도 튀어나오고 또 그리고 아까 디스크도 좀 나오고 그래서 척추관이 협착이 오면은 가운데 있는 신경입니다. 신경을 또 눌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다리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상 압박골절. 이게 정상적인 허리의 뼈인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여기 지금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조그마한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가 원칙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서 다친 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사진 찍어봤더니 척추가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척추병을 안 생기면 어떻게 하냐? 척추를 위한 식개명이에요. 예. 만약 척추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때는 가다가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 것도 침대에 놓지 말고 그냥 온돌방에 담요 하나 정도 갈아놓고 높지 않고 그렇게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 힘으로만 들지 않는다. 그냥 허리 힘으로 들면 허리가 나쁘니까. 가슴은 쭉 펴고 허리는 꼿꼿이 유지한다. 장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움직여주고 있죠. 척추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는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신발은 높지 않고 미끄럽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다. 매일 아침 한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과도한 관절 스트레칭은 자제한다. 그리고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적당한 일광욕과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해서 골다공증 예방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뚱뚱한 사람들은 허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자, 암인데 여러분 암이라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걸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은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악성 종양, 이게 위인데 저쪽은 양성 종양, 포림인데 여기 여러분이 보더라도 질문하죠. 이게 좀 암입니다. 저쪽은 양성 종양이에요. 자, 그러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느냐?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천천히, 우리가 대장 내시경 올 때 포림이 있다는 얘기하죠. 이 포림은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근데 이 대장에 있는 양성 종양 포림은 악성 종양으로 바꿔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고 그 다음에 딴 데 이렇게 소위 침륜되지 않고 피막 형성이 되지 않고 딴 데로 전이하지 않고 재버리지 않고 예후가 좋아요. 그러나 악성 종양은 그 전부 반대입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5년 동안 얼마나 사느냐를 2017년 암 통계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암 환자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일 위에 보면 위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 위암 환자들이 5년을 살 수 있는 퍼센티지를 써놨어요. 한국은 위암 환자가 5년 생존율이 68.9%, 미국은 33.1%, 영국은 20.7%, 일본은 60.3%,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암 수술을 너무 잘해서 위암 수술에 대해서 세계 사람 우리나라에서 와야 해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미국 간다, 일본 간다 한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위암 수술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두 번째, 결장암. 이게 대장암, 결장 직장암인데 한국은 71.8%, 미국 64.9%, 영국, 일본 다 떨어졌어. 대한민국 최고예요. 대장암도 대한민국 세계 제일 잘 치료해요. 그 다음에 직장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같은 거, 그건 전립선은 미국이 더 괜찮아요. 전립선암들은 미국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확률은. 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위암, 대장암 이 정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치료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라고 그러네.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뭘로 사망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한국이 10대 사망 원인을 뽑아봤어요. 1번이 암이야. 두 번째가 심장병,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졸중, 다섯 번째가 자살, 여섯 번째가 당뇨,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간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 이런 순서로 통계책에서 나온 겁니다. 재작년에. 자, 이건 뭐냐? 대장암이 초기에만 발견하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이 먼저 조금 늦으면은 굉장히 그 사망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초기 생존율이 90%를 못 돌지만 사망률 전체합 중에서 3위인 대장암입니다. 이 대장암은 첫 번에는 그냥 대변에 피가 좀 나오고 잔변감이 그 빈혈이 등이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딴 조직으로 갔을 때는 사망률이 소위 생존율이 10% 이상 떨어질 수가 있다. 알죠? 네, 그러니까 대장암도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장암은 여러분 요새 이제 건강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보고 어떤 사람은 혈변을 대변을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대장 내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서 대장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내과 의사, 소화기 내과 의사입니다. 절대로 대장 내시경 하기 전까지는 대장암의 초기는 발견 못해요. 반드시 대장 내시경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 힘드니까 대변만 감사해요. 대변에 피가 나올 정도면 대장암 3기 이상 진행된 거예요.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10명 중에 6명이 영종이 있어요. 4명만 정상이에요. 알았죠? 네. 자, 건강한 우리 암 예방 방식은 야채, 과일, 현미 많이 먹고 단백질은 적정량으로 동물성 지방은 좀 덜 먹고 살코기, 생선, 계란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너무나 염분을 안 넣는 것보다는 조금만 넣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튀김, 볶음보다는 조림, 찜, 삶은 음식이 좋다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죄송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1번은 클린업이라고 써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대접받으려면. 제가 1980년대에 일본 가서 동경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동경대학은 그때만은 우리나라보다 50년이 앞서갔다 그랬어요. 80년대만은. 제가 한국서 갔으니까 얼마나 발설을 받았겠어요. 공부를 갔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더럽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많다 그래요. 술 먹으면 떠든다 그래요. 굉장히 발설을 받았어요. 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 그래요. 이제는 그게 반대가 됐지만은 첫째는 대접받으려면 나이 먹을수록 옷도 좀 빨아입고 장롱에 들어있는 옷도 좀 입고 그래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치질도 자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드레스업이라는 겁니다. 옷도 가능한 한 불도 좀 내서 달려있고 좀 그 색깔 있는 것도 좀 입고 맵시 있게 옷을 입어라. 맵시 있게 깨끗하고 맵시 있게 옷을 입어라. 예. 세 번째는 기본 좀 양보를 잘해야 한다. 나이 먹어서 양보를 잘해요 남한테. 예? 뭐 자리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것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할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부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셧업이라고 알죠. 여러분 중학교 때 있죠. 중학교 때 영어 셧 듀오 마우스 그랬죠. 입 닥쳐라 그랬잖아요. 입 닥쳐라. 생각날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말소리를 줄여라 얘기입니다. 자꾸 옛날 얘기 우리 때는 라면도 못 먹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이 가능한 듣는 편에 속해라. 특히 아랫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듣는 편에 속해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응? 네. 다섯 번째는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이게 P를 F로 놓으면은 패션이라는 그 패션 모델 그건데 이것은 P가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문선희 관장님 밑에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지면 안 돼. 열정을 가지고 가야 돼.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격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절대 대접받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서버브란 뭐냐면 봉사를 잘해요. 봉사는 돈으로만 봉사는 안 해요. 가서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밀어줄 수도 있고 특히 비 오는 날 폐지가 다 젖었으면 그걸 옆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눈 오는 날 동네 눈도 더 쓸어줄 수 있고 일찍이 여기 복지관 나가서 청소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여기 와서 좀 뭐 음식하는 데 와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 대접받고.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포지티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얘기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옆에 집은 그냥 애들이 막 나무 어디 여행도 보내고 뭐 또 보내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며느리, 내 손주 항상 감사하다 좋다. 교회 가서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감사하다. 문선희 관장님 감사하다. 우리 사회복지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접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봉사해 드릴게요.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맵시 있게 옷을 입어야 한다. 세 번째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말수를 줄여라. 다섯 번째는 열정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 봉사도. 일곱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 방식만 잘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대접받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어르신이 돼야지. 어디 가서 그냥 발세받는 어르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건강관리도 중요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세븐업이 그래서 사이다 이러면 똑같았어요. 존경받는 어르신 세븐업. 이거 하나 접어놓아서 괜찮고 머리에 넣어도 좋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진도 좋고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게 바라고.